첫 번째 주제는 북핵 외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북핵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펼칠 북핵 외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 태평양 육군 총장 회의의 대통령 축하 메시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영환 부원장,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전에 미국 뉴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처음 참석하는 건데 아무래도 북한 핵실험이다, 미사일 발사다,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고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유엔 총회라는 게 제가 북한 외교관을 할 때 유엔 총회도 참가해 봤는데 네. 유엔 총회라는 게 각국 정상들이 자기 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들을 걱정시키는 문제들을 토론하는 가장 아주 유익한 장이거든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 내놓을 메시지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핵 포기에 무한한 번영과 체제 안정의 길이 있고 핵 지속 시 체제 몰락이 길이 있다. 선택을 하라.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반드시 북핵을 저지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오고 일본 총리랑 오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유럽 대통령들과 어떤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북핵 문제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운전대론을 이번 유엔 총회에서 확실하게 거머쥘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근데 출국 이전부터 좀 무겁게 만드는 일이 더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기쁨조에 빗대면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보다 뭘 잘하느냐? 여러분 뭘 잘합니까? 쇼를 잘하더라고. 쇼를요. 쇼는 끝내주게 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핵이 필요 없다.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미국 핵 필요도 가져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90억을 준대요. 800만 달러. 김정은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김정은 기쁨조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지난 15일 대구에 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국민보고대회 당시의 발언인데요. 자, 고영환 부원장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대북 지원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 하면 김정은 기쁨조입니까? 기쁨조라는 말이 이젠 북한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기쁨조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쓰는 기쁨조라는 말이 한 나라의 지도자한테 대통령한테 적국의 기쁨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 국격하고 맞지도 않고 사실은 북한이 막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건 조금 좀 지나친 발언인 건 틀림없고 뭐 김정은이가 800만 달러 받고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정치데스크의 여야가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대원칙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런 발언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도리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일단은 그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조차도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금도는 지켜야 한다. 뭔가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까지 해야 된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런 김현 대변인의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아무래도 대구에 갔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뭔가 이제 자신들의 텃밭, 지지 세력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발언 수위가 좀 세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한국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내부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가 보군요. 자, 그런데 논란이 될 만한 목소리가 또 있었다면서요, 윤수민 기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당시 자리에서는 탄핵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감이 아니냐면서 바로 매국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인도적 지원 $800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바로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서 이제 이 $800 지원을 철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건데요. 이렇게 뭐 북한에 계속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철회하지 않는 것이 매국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쁨조에 매국행위에 탄핵까지 거론되는 현실이 참 암울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발걸음 무겁게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 노은지 기자, 요거 저희가 유엔 총회 얘기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출국하는데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통화를 한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뭔가 추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일단은 좀 궁금했던 게 통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800만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좀 이제 내용을 좀 물어보니까 대북 지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까 조율을 좀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했다고 하는데 대북 지원 문제는 좀 민감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한미 간의 어떤 균열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로 좀 읽힐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했다. 이런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고영한 부원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제재 속에서도 대북 지원은 이어가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일괄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베 일본 총리도 지금 왜 꼭 대북 지원해야 되느냐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 유엔 총회 가서 만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언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 계속 관철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아이들과 임산부나 갓난아기들에 대한 지원은 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죠. 아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송영무 장관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상조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북한의 위협이 극도로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800만 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또 다른 오판도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우리한테 굽히고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해당 부처가 통일부가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에서 시기나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젠 한두 번 지원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당정군 간부들이 자녀들한테 안 가고 군인들한테 백신으로 안 가고 정말 필요한 임산부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게끔만 한다면 사실 저는 $8천만 줘도 아깝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로 봐서는 그것이 딴 데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하는 것도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유엔 총회에 북한 외교관으로 직접 참석도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남만 우리 정부에서도 가고 북한에서도 오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 간의 교류 같은 건 없습니까? 외교관들끼리. 그런데 지금 그게 관계가 좀 괜찮다고 할 때는 네네. 인사말 정도는 주고받는데 인사말 정도요? 지금 같이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걸어도 구해봅시다. 그냥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지침을 받아서 가는 거죠. 우리 이번에 가서 우리 강경한 입장을 알려줘서 뭐 예를 들면 과란의 적들이 우리한테 기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활동 방향을 바꾸고 가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도 이수용이를 뭐 이제 이용호 외무상을 만난다고 해도 강경화 장관이 서로 그냥 스치거나 뭐 기껏 하면 그냥 눈인사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정부는 국방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통일부를 통해서도 남북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지금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입장인데 유엔 총회에 가서라도 만나서라도 야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물밑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우리 정부 입장일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정부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지금 당장은 한국과 중국은 빠져라.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가서 그 어떤 물밑 대화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눈도 또 너무 많아서 네. 그 유엔 총회장이라는 게 뭐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지금 최고상임위원장 말로 하면 돗대기 시장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네. 김일성 살아있을 때. 네. 소란스러운데 거기서 만나면 또 온갖 옥측들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마 강경화, 이용호 접촉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데뷔전 어찌됐건 간에 미국과 일본, 우리 우방국들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하냐가 더 과제일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의 SNS 때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은을 로켓맨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윤수민 기자, 로켓맨 이 단어에 실린 정치적 의도는 뭔가요? 네, 이 로켓맨이라는 단어는 1972년 엘튼 존의 노래 가사에서 따온 말인데요. 1972년은 이제 미소련 사이의 우주 개발이 시들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 경쟁의 화려함이나 뭐 부러움보다는 당시 뭐 단조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뭐 김정은이 약간 외롭다, 고립됐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누군가 이제 자신의 적수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별명, 비꼬는 별명을 선사해 왔는데요. 민주당 후보 경쟁 당시에는 버니 샌더슨 후보에게 미친 버니라는 그랬죠, 예. 별명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힐러리에게는 사기꾼 힐러리 이런 식으로 별명을 조롱하는 별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정은을 향해 로켓맨이라고 한 부분들이 이제 비꼬고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우리 군은 또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국회 국방위 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야당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정부 질문 때는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않는다고 하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네. 그러나 한국의 91년도부터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 무기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판단을 하고 미국의 핵 억제 확장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던.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나 이거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얼마 전까지 국회 국방위 바로 저 자리에 출석해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을 바꾼 거죠? 네, 4일 국방부 전체 회의 때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모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2일 대정부 질문 때는 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국방부 전체 회의 때는 여러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요. 이번에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이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계속 좀 말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원지 기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송영무 국방장관 오늘 저 발언 때문에 계속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데 이번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비판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이게 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서 뭔가 이제 손발이 맞지 않는 발언이 나가니까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뭔가 송 장관이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문정인 특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서 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것입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뭐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은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정인 안보특보가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먼저 참수작전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한 데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빠서 저렇게 다시 치받는 모습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송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이게 참수작전은 뭐 미국도 하고 우리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좀 기분이 나빴던 네. 것 같은데 먼저 문정인 특보가 송영무 국방장관의 참수작전 부대 발언이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송 장관이 저런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데요. 문정인 교수를 한두 번 봤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자유분방해서 상대해선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문정인 교수의 발언은 학자 입장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는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 이 평가절하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청와대 뭐 안보특보 직책을 갖고는 있지만 저 발언 자체는 학자로서 그리고 또 워낙 자유분방한 아무 말을 막 하는 학자로서의 말이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지금 이걸 여권에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안보특보랑 국방부 장관랑 계속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그 한국당과 바른정당 쪽에 국방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뭔가 송 장관이 청와대와 교류가 제일 안 되는 것 같다. 중간에 뭔가 이제 벽이 쳐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송 장관이 일단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 특히 문정인 교수가 뭐 외부 학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특보라는 직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지적을 받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아왔고 그래서 송 장관과 이제 외교안보 특히 청와대 라인이 조금 손발이 맞지 않고 계속해서 송 장관 혼자 좀 이렇게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술핵 배치 문제 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에서도 여러 번 좀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취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문인지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 결국 국회 국방위 출석해서 전술핵 재배치 안 된다라고 또 다시 말을 바꾸는 모양새여서 화제가 됐는데 자, 윤수민 기자. 그런데 거꾸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토론회도 열고 전술핵 배치에 논의해야 된다라고 나간 거 아닙니까? 좀 국민의당이 이제 스텝을 좀 잘못 밟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국민의당 북핵 도발 조찬 세미나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국당 의원 상당수가 전술핵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죠. 예. 네.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적어도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때 말했던 비핵화 방침과는 조금 다른 결이어서 당내에서도 논의가 좀 분분하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당 내에서도 좀 안보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윤수민 기자 얘기했듯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으로 비핵화를 외쳤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는 이유 어떤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안보 상황이 좀 변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이 좀 오락가락 특히 안보 국면에 있어서는 뭔가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면서 좀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바뀌어서 뭔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저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좀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일 텐데 오늘 뭐 회의 자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의원들이 있었고 특히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그 호남계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핵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전술핵 문제 갖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북핵 외교하겠다고 지금 유엔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모습이 어떨까요? 북한
내부 모습을 담은 CNN의 특별 다큐멘터리가 화제인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So they teach you that the Americans are the enemy and you need to shoot them, to fight them? What if I told you I'm an American? Do you want to shoot me too? Yes. There are good people. We'll see if you're a good person or a bad person. 자, 고영한 부원장님, 저게 물론 장난감 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장난감 총을 갖고 놀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을 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저 인터뷰 내용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저 CNN 기자가 이제 돌아가면서 찍은 건데 CNN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만나는 장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거 아이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겠지만서도 이건 아이들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세팅이 돼서 우리 적개심을 당신들한테 알리고 당신들이 우리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지 않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쏘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세트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트장이다. 예. 그러니까 CNN 자체가 저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 자체도 미국 당신들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이 이렇게 강하다. 이걸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기에 대해서 CNN도 물론 저걸 알고서 촬영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거 보고는 어떤 감정을 드러낼까요? 그러니까 작가, 기자들이니까 현지에서 분위기를 아니까 저걸 하겠지만 모르는,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북한 우리를 쏘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인식할 미국 국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전 효과를 노리고 취재 허가를 내줬고 세트장을 만들어서 사람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미국 국민들에게끔 전해주게끔 그렇게 한 것이 북한의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 문제를 저희가 첫 주제로 잡고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유엔 데뷔전 치릅니다. 유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들 올라오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